반갑습니다. 지성가미모의 사주세요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우리 지모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2024년 갑진년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현재 촬영하는 날도 오늘이에요. 31일. 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을사년도 여러분들에게 뭐 고난과 시련이 있겠으나 우리 삶은 항상 들쭉날쭉하니까요. 그런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거기서부터 배움을 찾고 나를 좀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길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지성과 미모 잘 챙기셨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해서 오늘 나눌 이야기는 을사년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을사년 뭐가 두려워요? 첫 번째, 나 해수 있어요. 그러면 사해충이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또 뭐 있어요? 나 신금 있어요. 나 신금일간이에요. 그럼 또 충이잖아요. 뭐랑? 을목이랑. 그럼 나 어떡해요?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 천충지충, 천합지야, 뭐 복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나눠보고, 이런 것들이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너무 무서워요 해서 미리 위축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자, 여러분, 을사년이에요. 을사년, 화의 시작을 알리는. 여러분, 이 을사년을 논하기 전에요, 천간의 을목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간의 을목은 목기운이고 음기운이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사화를 논하자면 좀 얘기는 다르죠. 사화는 어떤 역할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인, 신, 사, 해 뭐라고 외워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바로 나오죠. 생지예요.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얘네들이 하는 역할. 계절의 시작. 그래도 그 사주세요 보시는 분들은 좀 뭐라고 할까요? 명리적인 지적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운세 이런 걸 안 하니까 지적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인신사하면 계절의 시작이에요. 무슨 계절의 시작이야? 인묘진의 인, 그렇죠? 사오미의 사, 맨 앞에 있죠. 해자축의 해, 신유술의 신, 맨 앞에 있어요. 사화는 뭐예요? 사오미라고 하는 화, 여름의 시작이죠. 그래서 계절의 시작이고, 두 번째는 다음 계절의 탄생이에요. 자, 사화는 여름이랬죠. 여름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다음 계절은 뭐예요? 사오미 다음에 신유술이죠. 신유술로 가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금, 가을. 이거의 시작을 알려요. 이건 왜 그러냐면 사화 지장간이 무경병이잖아요. 이때 중기의 다음 계절의 에너지를 탄생시킨다. 이렇게 태어난다.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화의 역할은 요거예요. 크게 계절의 시작과 다음 계절 탄생. 근데 뭐 다음 계절 탄생까지 지금 논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 계절의 시작. 그 얘기는 이제 사화가 도래했다면 나는 올해 을사년을 시작으로 해서 병오년, 정미년에서 화의 시국으로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일간에 따라서 화기운이 갖는 십성적 의미가 달라지겠죠. 화기운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게 비경겁제일 수도 있고 식신상관일 수도 있고, 그러한 계절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그러면 사실은요, 갑진년에는요, 이 계절을 위한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준비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지 이게 아니더라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화가 왔다라는 거, 인신사이라는 생지가 왔다 지지에, 이거는 이제 화의 계절로 진입하는구나. 그래서 일간별로 십성이 뭔가, 화가 어떤 십성인가를 미리 파악하셔서 대비를 해야 된다. 무슨 대비를 해야 돼요? 화기운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화의 에너지, 이 에너지를 써야 돼요. 사용이죠. 사용해야 돼요. 첫 번째는
화의 에너지를 쓴다. 두 번째는 화의 에너지가 나에게, 나의 사주 원구, 나의 사주 원구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사화가 들어와서 나이스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사화가 와서 우악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이스 한 건요, 그냥 넘어가자고요. 예. 오늘 사화가 들어옴으로써 조금 불리하거나 불편해지는 것들이 뭔가,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예. 첫 번째가 이겁니다. 생지가 지지해 왔다. 그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구나. 대비해. 이제 준비해. 이제 발돋움. 이해되시죠? 네. 자, 큰 틀에서 사화가 왔을 때 우리가 뭘 유심히 봐야 돼요. 지지가 12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해수를 보면 사해, 충. 여러분 이건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지는 자축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가지고 지지에는 방향도 있고 시간도 있고 계절도 있고 다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지지라는 것은.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니까요. 복잡하고 다양한 이곳. 사화는요, 지지 중에서 얘는 육양의 기운이에요. 육양의 에너지. 해수는요, 육음의 에너지예요. 육양이 뭔데? 이러실 수 있어요. 얘가 가장 양적인 거예요. 예. 오화가 사오미잖아요. 사오미. 오화가 오양이고 일음이에요. 일음 오양, 뭐 오양 일음 이렇게 하는데 사화가 가장 양이 태과됐다고요. 맥스치예요. 양이 맥스치. 근데 해수도 음의 맥스치예요. 내 사주에 해수가 있을 때 사화가 와서 얘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세운이잖아요. 세운. 세운이 오면요, 에너지 쓰기 어려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육음의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내 사주에 있는 거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뭘 좀 눈여겨봐야 되냐면 여러분,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육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얘가 운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나는 원래 되게 정적이에요. 수기운은 뭐예요? 응축하는 에너지예요. 근데 이것들을 사화 가서 깨트리고 얘는 양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본연에 어울리지 않는 옷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연의 에너지를 쓰기 어렵죠. 육양, 육음이라는 거, 극단적인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들 때문에 내 그 전반적인 사주의 변화가 있다면 이건 멘탈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고에 대해서도 대비를 좀 하십시오. 왜? 말씀드렸죠. 응축하는 에너지예요. 근데 이제 발산하는 에너지가 들어왔죠. 발산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발산한다라는 거, 응축한다라는 거 완전히 다르죠. 내가 운전을 하다가도 확 껴들으면 에이, 저 녀석 뭐 이렇게 내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근데 화의 시기는 발산하죠. 확 껴들어. 어딜 껴들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가 천천히 클래식 들으면서 가다가도 요런 이제 화기운이 강해지는 시기는 한번 밟아봐! 한번 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지잖아요. 생지의 충. 생지는 계절의 시작을 알린다와 동시에 얘는 좀 바빠, 서둘러 이런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해수가 을사년에 충이 난다면 이 두 가지를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수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세 가지를 좀 보도록 하죠, 여러분. 내가 신의 일주예요. 혹은 신의 일주가 아니더라도 내 사주 중에 신해가 있어요. 뭐 일주에 있던 월주에 있던. 이러면 을사년이 도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을신충, 사해충이 되죠. 네, 이런 것을 보통 우리가 천충지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요거 하나랑 또 하나 경금일간이에요. 저는 경신일주예요. 이러면 이건 뭡니까? 을경합, 사신합 하죠. 이거 뭐예요? 천합지합이죠. 요거.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을사일주예요. 혹은 을사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금운이라고 하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세 가지 천충지충이든 천합지합이든 뭐 보금운이든 이 운들이 좋은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작용하는 것들은 조금은 달라요. 그 작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 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을사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얘가 주인공이잖아요, 지금. 천충지충이라는 건 뭐예요? 을사라는 세운이 들어와서 내 본연의 에너지가 깨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합지합은 을사가 들어와서 내 본연의 에너지가 이제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을경합, 사신합 하면은 얘들 본연의 에너지를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을경합하면 금으로 가니까 얘는 좀 낫겠죠. 근데 사신합은 나는 신금이에요. 금이에요. 양의 금을 써야 되는데 사신합 수로서 쓰려고 그러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고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충지충은 깨져서 얘들은 합으로서 본질을 잃어서 별로고, 보금운은 뭐예요, 여러분? 보금운을 논하려면 우리가 세운을 좀 알아야 돼요. 세운이다라고 하면 사주 원국, 대운, 이건 내 거죠. 대운도 월주에서부터 파생되니까 내 거예요. 세운은 그냥 여러분 쉽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도 갑진년, 여러분도 갑진년, 저도 을사년, 여러분도 을사년.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임팩트가 굉장히 세요. 얘들은 깨져요. 운에서 와서 충을 하면 깨지는 거, 그게 세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이거 맞이해야 되는 운이에요 라고도 하고요. 맞아야 되는 운이기도 해요. 그런데 보금운이다라는 것이 똑같은 놈이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을사일주인데 을사년이 도래했어요 라는 것은 운에서 이 에너지가 와서 나를 밀어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일신상의 문제, 일주다라고 한다. 일주가 을사일주다라고 한다면 나의 일신상의 어떤 문제, 이렇게도 좀 논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천충지충, 천합지합, 보금운 전부 다 좋은 얘기는 안 해요. 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그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깨지고 합으로써 인해서 본질을 잃고 강한 세운이 들어와서 나를 밀어낸다, 이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된다.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깨진대. 네. 본질을 잃는데, 날 밀어낸대. 그래서 여러분, 사실 갑진년이 어때요, 저째요,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요, 이 시기는요, 뭘 해야 되는 시기냐면요, 화의 시기를 대비하는 시기여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가, 갑진년이. 왜? 여러분 항상 이거 이해하세요. 토가 왔죠, 지지에. 갑진년 이렇게 진토 왔죠. 그러면은 반드시 다음 계절을 준비해야 돼요. 지지의 토들은 간절기의 역할을 하잖아요. 다음 계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화의 시기를 대비하자. 왜? 아까 말씀드린 을사년은 사오미, 화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갑진년부터 여러분들이 노력하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만약에 노력을 안 해도 괜찮아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들은요, 다 결국에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불안정. 나의 신과 해라는 에너지가 불안정한 거고요. 경과 신이라는 에너지가 합으로서 본질을 잃으니까 불안정한 거고요. 나와 똑같은 놈이 들어와서 나를 밀어내니까 그게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좋아요? 안정적인 상태가 좋은 거예요, 이때는. 다시 말하면요, 운에서 오는 거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운이니까. 그래서 이렇듯 천충지수, 천하지와 보금운으로 내가 좀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백의 어떤 불리함을 맞는다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50만 내가 그거를 좀 부정적인 걸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소화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돼요. 아예 여러분 안 맞아, 난 세운에서부터 벗어날 거야는 쉽지가 않아요. 보통 그러면은 저기 뭐 어디 절터 이런데, 절터라고 하면 또 안 되죠. 요즘 절도 그렇게는 안 쓰이니까 좀 외딴 시골에 가서 가만히 있다 오세요, 여러분. 그것도 전 썩 좋은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오는 운에 있어서는 내가 감내하고 받아들이고 대비해서 그것들로 하여금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거기서 한 발 더 내딛고 나가야 성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안정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삶에서 불안정적인 게 뭐예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경제적인 거죠. 경제적.
돈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안정과 불안정을 논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에너지들이 사주에 특히 월주나 일주에 있으시거나 혹은 이게 아니어도 일사년이 들어와서 내가 좀 불리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경제적인 안정감을 가지셔야 돼요. 이 안정감이라는 게 알았어, 돈 이빠이 땡겨가지고 뭐 나 쟁여놔야지. 아니 좋죠, 그럼 뭐 걱정할 필요 없겠죠, 경제적으로.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부채에 대한 어떤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갚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 갚습니까, 돈을. 그쵸?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부채가 있는지에 대한 관리.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좀 안고 가야 될지, 털 건 얼만큼 털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시기는요, 투자 안 돼요. 네,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런 시기니. 아니, 불리한 시기는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 과거 영상에도 있듯이 나아가야 될 때와 숨어야 될 때, 사주는 그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뭐 을사년이 돼서 내 사주가 큰일 났어, 이 못 봐요, 여러분. 사주로. 여러분, 그러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게요. 그쵸? 그렇게 못 봐요. 그래서 내가 나아갈 때, 숨어야 될 때, 이거 정도 논해서 지금 숨어야 될 때요. 그래서 투자 이런 거 있죠, 하면 안 돼요. 확장 이런 거 불리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 내담할 때도 많이, 내담자분들에게도 많이 듣는데, 계획이 됐던 것들인 거예요, 이게. 반드시 확장해야 돼. 회사 이사를 가서 확장을 해요. 근데 내 운이 이러네. 보통 하지 마세요 하고 싶죠. 근데 이미 예정이 돼 있는 일이죠. 그러면 그거 다 취소하는데 리스크가 더 크죠. 그래서 진행하시되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게 긴장감 속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요. 뭐 있던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획됐던 일이라면 하시되 돌다리 두드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부채 관리 어떻게 될 때 투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네, 뻔한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물질적인 게 좀 해결이 됐으면 두 번째는요, 여러분, 관계. 이렇게 좀 불리한 운이 들어올 때는요,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리해야겠죠, 정리. 보통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조금 소극적인 분들 혹은 정이 많은 분들, 뭐 저는 뭐 T입니다, 여러분. ENTP. 예. 근데 T 반대에 있는 이분들, 감정적인 분들, 예, 감성이 있으신 분들, 뭐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런 분들이 좀 정리하기 어렵죠. 정리해야 돼요, 관계 정리. 관계 정리라는 것이 친구 관계도 되고요, 부부, 뭐 자녀, 부모 다 가능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특수관계라고 하잖아요. 뭐가 특수관계입니까? 천류는 특수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그쵸? 그리고 뭐 부부관계는 뭐 천륜이라고는 하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특수관계죠.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혼하라는 소리예요? 뭐 의절하라는 소리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잠시라도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숨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님 안 보고서 의절할게요, 단절해요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보편적인 것만 추구할 수 없어요. 관계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혹은 부부의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의 정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끊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관계의 유지를 잠깐 내가 좀 밀어놓자라는 거예요, 이런 운일 때. 그리고 또 유리한 운이 들어올 때는 또 그 관계를 좀 긍정적으로 이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또 관계 정리. 그리고 여러분, 뭐 친구 이런 거예요. 친구 한 1, 2년 안 만나도 돼요, 친구는. 예. 저도 뭐 20대 때 맨날 만나서 술 먹고 저기 뭐 삼겹살 그런데 있죠. 뭐 2,800원짜리 삼겹살 먹으면서 2,800원짜리 3인분 시켜놓고 소주 막 6병 먹고 막 이럴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주인분이 에휴 하고 국 이렇게 줘요. 그냥 대접 이거랑 먹어 이러고. 그때는 참 그런 어떤 로맨스가 있었는데요, 시대가. 그렇죠? 이런 친구들 여러분 1년에 몇 번 안 봐요. 한 두세 번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까운 친구들도. 친구 혹은 또 뭐 있어요, 친구와 비슷한 게. 동료 있죠. 직장 동료. 관계가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정리하세요, 그냥. 일 때문에 엮여 있어요? 그럼 대면하게 하세요, 그냥. 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왜 해야 하냐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누구 사주예요? 내 사주예요. 내가 불리하다고요, 지금. 나를 위한 거예요. 너네가 어떻게 되던 말던이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 야, 내 친구가 잘 되면 좋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이전에 내 사주라고요. 나.
내가 지금 불리하다고 이 운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깐만 친구야. 잠깐만. 그 관계를 정리하라는 겁니다. 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어떻게 다 끊고 삽니까? 인간이. 그쵸?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예요. 이거. 을사년이 들어와서 내 사주가 블라블라 뭐 천충지충이니 뭐니 해가지고 벌써부터 기분이 다운돼 있어서 멘탈이 나가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 자체가 안 좋은 운이 됩니다. 네. 안 좋은 운이면 어떡해요, 여러분?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네? 일지평관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요잖아요, 여러분. 어떡하라고? 네. 이런 거 이거 이론적으로 이런데 이거 어떡하라고요? 시작부터 멘탈 털리지 마세요, 여러분. 예, 막 어디 운세 봤는데 뭐 내년에 뭐 이혼한대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예, 진짜 열받네 또. 무슨 이혼이에요, 이혼은. 그렇죠? 그런 거 몰라요, 여러분, 사주로. 물론 그 시기 때 이때가 불리해요, 유리해요를 논할 수는 있어도 그거 논하면 뭐 다 그냥 다 이혼하는 거 맞추고 결혼하는 거 맞추고 여러분 점수는 아니에요, 우리 점수. 그렇죠? 점수 아니에요. 계절적, 절기력적 관점, 계절적 관점. 그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시작부터 멘탈 나가지 마시고요. 내가 불리한 상황에 도래할 여지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100을 맞지 말고 50은 대비하고 50만 맞고 이겨내자. 그게 현실적이에요. 멘탈 관리 잘해야 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세요. 특히 근이 없거나 일간이 좀 약하신 분들, 인성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나를 스스로 잘 돌봐주세요. 예, 매일 거울 보면서 괜찮아, 할 수 있어. 제가 실제로 내담자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좀 비속어를 섞을게요. 쫄지 마세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여러분 지성과 미모를 겸비했는데 뭘 쫄아요? 쫄지 마세요. 어차피 안 좋았던 운도요. 하나씩만 놓고 보면요. 지지로만 놓고 보면 12년에 한 번씩 도래했었어요. 4와 12년 전에 왔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 우리가 겪어왔던 일이고 앞으로 또 비슷하게 겪을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시작부터. 왜 그러냐면 상담하러 오셨는데 선생님 저 천충지충운인데 저 어떡해요? 뭐 어떡해요? 어떡하긴. 어차피 그 천충지충이든 천합지합이든 복음운이든 그 운도 지나간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럼 어떻게 지나갈 거냐고요. 위축되지 마요. 쫄지 마요. 이런 것도 잘 챙기시면서 사고 이런 것도 좀 대비하고요. 대비할 게 좀 많아질 뿐이지 나 죽어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주 운 가지고요 나 죽는다 뭐 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당당하게 이겨내자고요. 이 시기 을사년. 네. 아셨죠, 여러분? 네.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뭐 이야기 하나하나를 다 알지 못하지만 결론적으로는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에 해당돼요? 명리적으로 청간에 해당됩니다. 청간, 멘탈. 우리 이제 이상, 순이란 기운, 순수한 기운, 정신. 네. 청간을 챙기십시오. 여러분 청간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청간 이러한 에너지구나. 이것도 챙기세요. 위축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 내가 불행하게 생각하면 불행하게 됩니다. 내가 즐거워, 행복해, 이겨낼 수 있어. 우리 한번 잘해보자. 우리 가족 화이팅! 그러면 그거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셨죠? 뭐 말만 좋은 말이긴 한데 여러분 참 힘들죠. 경기도 어렵고. 왜.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 잘 해나가야죠. 그죠? 네. 좋습니다. 해서 오늘 을사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불편한 에너지들이 이제 부딪히고 하는 것들, 지지고 볶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봤어요, 여러분. 네. 2024년 끝 영상이 조금 부정적인 얘기들로 마무리한 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도 이제 유튜버로서 또 명리학을 공부하고 여러분과 나누는 어떤 그냥 동네 일개 자그만 선생님으로서 한 해 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럼에도 여기 또 서 있고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2025년 을사년, 저한테는 비견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인성이랑 정인, 비견의 시기. 저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꽤 두렵기도 해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뤄내야죠. 그래서 그간 밀렸던 여러분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막 대단하게 명리하게 한약을 그거겠어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이렇게 도란도란 소소하게 여러분들과
제 마음 좀 길하게 좋은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을 항상 이렇게 오래 꾸준히 만나고 싶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제 사주가 이렇게 잔잔바리 사주, 잔잔바리 야 치고 올라오고 이런 사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복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사주세요 채널을 오래 유지하면서 25년도 다양하게 여러분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세요. 저는 사주세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